네, 윤 선생 ETF 교실이에요.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저희 주간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오늘 준비한 이슈 어떤 건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우선 이제 오늘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. 이제 주간 이슈 한 단어로 이제 빅테크입니다. 반도체, 인공지능, 이제 기술, 대형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던 한 주였고요.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빅테크 오늘 준비한 주제예요. 제일 처음에 올라와 있는 게 반도체인데 사실 지난 한 주간 뭐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.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은데 동향을 좀 한눈에 확인해 볼까요? 네, 이제 뭐 화면 바로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 이제 지난주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차별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국가별로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강세 보인 반면에 이제 중국 약세가 좀 지속이 됐고요. 반대로 이제 그리고 이제 팩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성장 팩터가 좀 강세 보였는데 반면에 채권이라든가 이제 가치 팩터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일단 뭐 미국 내 반도체 뭐 대표적인 티커로 이제 SMH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뭐 강세 영향으로 이제 나스닥 100은 주간 뭐 한 3.5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이제 5주 연속으로 상승 이어갔고요. 반면에 좀 이렇게 기술주만 보다 보니까 좀 가려졌는데 이제 다우 산업평균 ETF인 DI 티커 가진 ETF는 또 1% 정도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 보시는 거 내에서 지금 이제 빨간색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일본 반도체 ETF인데요. 어드반테스트랑 혹은 이제 디스코 이런 종목들 강세에 또 주간 단위 7%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. 일본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긴 좋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제 거의 33년 만에 이제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요. 어떤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이 디플레이션이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국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좀 전에 이제 뭐 전반적인 그 반도체의 강세의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차별화라는 포인트가 눈에 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. 반대로 말하자면 뭐 반도체 빅테크 이외에는 사실 다소 분위기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. 그렇죠. 지금 올해 이제 S&P 500 상승분의 거의 대부분을 이 소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주도를 했던 상황이고요. 지금 그리고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강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는 선은 이 가치주 대비해서 S&P 500 가치주 대비 S&P 500 성장주가 이제 얼마나 셌나,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나 강했나를 좀 나타낸 건데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장 빠지면서 계속 상대적으로 좀 강세폭이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빅테크 외에는 좀 다소 이제 소외되는 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그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대표 지수 ETF들입니다. 그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 이 과창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수들이 연초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. 일단 뭐 마이크론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예시로 볼 수 있는 이 미중 기술 분쟁 우려라든가 혹은 이 리오프닝 효과가 좀 지연되는 그런 이슈도 좀 겹치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강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두 번째 키워드 차별화도 짚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의 흐름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저희 뭐 신고가 ETF 계속 좀 짚어드리고 있어요.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 확인 좀 해보죠. 네, 52주 신고가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이 신고가 내에 이 기술주 관련된 ETF들이 비중이 정말 확 늘었습니다. 한 2주 전부터 이제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잡히기 시작해요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. 지금 또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52주 신고가 ETF 좀 특징적인 것도 좀 꼽아보면 이 인도 소비 테마 ETF라든가 혹은 커뮤니케이션 혹은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여기 이제 주황색 배경이 자금 유입도 이루어지면서 좀 수익률도 이제 플러스였던 ETF들입니다.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커뮤니케이션, 퀄리티 혹은 나스닥 100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것들 좀 2개 정도 꼽아보면 이 인공지능, 특허로 이제 AIQ ETF, 다음에 로봇 AI ETF도 보츠 이제 굉장히 좀 자금 유입이
강하게 좀 나타났다. 이것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금 유입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익률도 좋았던 것으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AI 이쪽이네요. 확실히 AI가 시장의 중심에 있구나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 안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미국 내 상장 ETF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가 궁금하니까요. 그죠? 네. 좀 주간 단위로 좀 짚어보면 좀 전반적으로 이 채권, 특히나 이 채권 내에서도 미국 국채에 관련된 유입이 좀 굉장히 강하게 네.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네. 드려보면요. 우선 이 순매수 1위가 이 미국 국채 장기물 플러스 3배짜리 레버리지 ETF예요. 그리고 네. 지금 약간 시장 동향이랑 조금 이제 엇박자난 부분은 이 반도체 산업 마이너스 3배 인버스로 좀 자금 유입이 됐고요. 이제 네. 단기간에 좀 확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단기 과열이다라는 부분 네, 네. 포인트로 잡아서 좀 자금 유입된 걸로 좀 보입니다. 이 외에도 좀 테마 관련해서는 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테마 ETF들도 있고요. 바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다 채권이에요. 아, 그러네요. 네,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에 대해서 이 커버드 콜을 전략을 구사하는 TLTW라는 티커 가진 ETF,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미국 국채 장기 혹은 중기 혹은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채권 관련된 ETF들에 좀 굉장히 강한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시장 동향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저희 미국 시장 보고 있고 한국 시장도 보고 있는데요.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. 자금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체크 좀 해볼까요? 우선 자금 유입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84억 달러 가량의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. 네.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좀 자금 네.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. 좀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 좀 들어왔나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 대형주, 그다음에 미국채 장기물 역시나 좀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이 네.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미국채 단기물에서는 좀 자금이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뭐 장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유입되고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하죠. 네.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. 드릴게요. 이제 기술주 관련된 ETF들이 역시나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. 네. 그리고 이제 1위가 이제 반도체 ETF죠. 역시나 이제 10% 정도 상승을 보였고, 네.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 개별 종목 ETF예요. 네.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수행한 ETF인데 9% 정도 상승 보이면서 자금도 좀 굉장히 세게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네요. 들어온 모습 볼 네. 수가 있습니다. 좀 바로 이제 주식형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. 역시나 이 반도체라든가 그리스 ETF가 좀 들어와 있어요. 네네네.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미국 나스닥 100 정보기술 섹터라든가 혹은 뭐 팡플러스 요거 ETN인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좀 자금도 유입되는 경향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반대를 좀 확인해 볼게요. 하락 키워드도 꼽아볼까요? 네. 하락 키워드 뭐 올해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테마긴 합니다. 그 마리아나 네, 테마 그러네요. ETF가 하락률 이제 상위에 좀 올랐고요. 이외에도 이제 귀금속이라든가 뭐 구리, 채굴 그리고 이제 희귀광물 관련된 ETF들이 또 하락률 상위에 올랐습니다.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마리아나 산업 테마 ETF가 한 12%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. 이외에도 이제 비대윤 지수가 11%,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11%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. 우선 자금 동향 어떤지 좀 유입이 늘었을까요? 국내는 좀 자금 유입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 그래요?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,500억 원 정도 자금 유입이 발생을 했고요. 뭐 개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자금 유입이 들어왔나 좀 살펴보면 이 멀티에셋 최근에 금리물들에 좀 자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금리물들 다음에 조금 이제 아쉽지만 이제 인버스에도 한 1,6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. 이거 제외하고는 이제 또 채권형들이 대부분 좀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한국 국공채라든가 회사채 그리고 미국 장기물 관련된 ETF에 좀 자금 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관심의 중심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승 키워드 먼저 좀 꼽아볼까요? 우선 상승 키워드, 워낙 이제 미국 기술주 관련된 ETF,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도 이 해외, 특히나 이제 미국 테마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고요. 지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테마 ETF가 한 7% 정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도 이 글로벌 반도체 업종 대표 기업을 편입하고 있는 ETF 역시도 6%대 좀 상승을 보였고요. 지금 뭐 중국 제외하고 이제 아시아 반도체만 이제 묶어서 투자한 ETF도 한 6%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
반대 하락 키워드도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것들이 정반대 쪽의 분위기를 보였을까요? 네, 우선 이제 하락 키워드들 좀 꼽아보면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탄소 배출권 같은 원자재, 그리고 어떤 주식형 내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이 럭셔리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도 이제 뭐 중국 지수라든가 국내 지수에서는 이제 게임이라든가 미디어 관련된 것들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. 그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까요? 네, 우선 뭐 주간 요약, 빅테크 강세의 차별화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역시나 빅테크 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,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항상 이제 고민이 되죠. 이걸 계속 가져갈 거냐, 맞아요. 내지는 빠진 것들을 좀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아직까지 모멘텀은 여전히 좀 빅테크라든가 이런 이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핵심 기업들 좀 관심 가지면서 조금씩 이제 좀 관심 넓혀보는 쪽으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또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윤선생 ETF 교실 함께 했습니다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